안녕하세요. 메코TV의 메코지기 인사드립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고객에서 고객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파를 의미하는 뜻으로 이야기되었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단 후기, 소개의 개념이라고 보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시하지 못할 전파력과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의 한 부류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유튜브, 카페, 블로그,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매체 또는 인플루언서들의 자연스러운 소개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잠재 고객에게 유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유튜브 뒷광고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럼 바이럴 마케팅이 실제로 성공하고 실패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바이럴 마케팅 성공 사례는 아마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허니버터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유튜브나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후기와 리뷰가 넘쳐났던 상품입니다. 특히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SNS에 약 2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연예인들의 허니버터칩 언급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이었습니다. 더욱이 허니버터칩은 초기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던 탓에 허니버터칩을 구하거나 찾는 인증 게시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그 궁금증과 파급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또한 양이나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며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별 관심이 없는 성인들까지도 한번 찾아 먹어보고 싶어하는 과자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와 제품의 희소성이 잘 맞아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닭껍질 튀김인데요. 작년 잠깐 핫한 관심을 끌었던 KFC의 신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함을 증명한 사례인데요. 제품의 탄생 비화가 함께 전해지며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대충 이렇습니다. KFC를 즐기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던 A씨는 닭껍질 튀김 메뉴를 해외 지점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딘지 찾기 시작합니다. 해당 메뉴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내 6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었고 A씨는 이를 찾아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 여행은 취소되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대선 불복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닭껍질 튀김을 먹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A씨는 자카르타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아쉬움에 그는 한국에서 닭껍질 튀김이 출시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닭껍질 튀김 출시 관련 온라인 문의를 넣기로 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SNS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KFC 한국지사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의가 전달되고 KFC 측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인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바꾼 닭껍질 튀김 출시를 결정하였고 일부 매장에서부터 한정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판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였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과 양의 인터넷 후기가 줄을 잇게 됩니다. 결국 닭껍질 튀김은 현재도 인기 메뉴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독특한 사연을 가진 탄생 비화가 자연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지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성공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단기간에 큰 인기를 가져다주는 바이럴 마케팅은 그래서 많이들 찾는 마케팅 방식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만큼 실패도 많은 편인데요. 그럼 대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을까요? 마케팅 방식에 문제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제품의 만족도에서 발생합니다. 성공한 앞선 두 사례는 가성비나 여타 조건을 떠나서 맛 자체가 괜찮아 1차적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2차, 3차적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바이럴을 통해 1차적인 파급 효과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만족도가 낮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역으로 확산된다든지 재구매나 2차, 3차 파급 효과로 이어지진 않게 되며 마케팅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단기적인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 중 하나는 1차 소비자의 많은 확보입니다. 1차 소비자는 바이럴 마케팅 후 초기 구매자 또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며 1에서 2회차, 일주일 혹은 한 달만 단기적으로 적은 양만 진행하게 되면 최초 소비자인 1차 소비자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광고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짧음에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1차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물론 제품이 만족스럽더라도 자본이 모자라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고비 집행과 매출 향상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는 바이럴 마케팅 집행 방식을 택한다면 유의미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길고 어려웠지만 재밌지 않았나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혹은 실시간 검색을 통해 만났던 인기 상품들이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